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7%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한광통신 분봉상 좀 밀린 상황이긴 하지만 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오늘 조금 훌륭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10,000원이라고 하는 모두가 다 보고 있는 라운드 피겨 자리는 훼손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훼손시켰다가 다시 한번 말아 올렸었던 상황이고, 자, 그러면서 이 검정색 선 쳐진 라인은 우리가 이 1차적인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는 바로 무엇이다? 특별한 기법 같은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앞전부터 생각보다 굉장히 이 라운드 피겨 자리라든지 아니면 이동평균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때 당시는 20선에서의 지지를 연출해주면서 올라왔었던 대한광통신, 여기 노란색 선 타고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타고 올라갔었던 대한광통신이면 자, 우리가 이 20선이 붕괴되고 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20선이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60선에서도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았다가 저항받았다가 여기서도 살짝 지지를 해주나 싶더니만 무너뜨렸었던 선이 120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20선에서는 또다시 한번 저항을 받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번에 이 1년선이라고 하는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그런 배경이고, 자, 우리가 그러면서 지금 시장 상황이 빠르게 반등 흐름을 보여주나 싶더니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윗꼬리를 좀 달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래도 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늘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이 선물지수에서의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꾸준히 들어와 주나 싶더니만 좀 밀렸었던 상황이 연출되는 오후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수가 같이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도 지금 지수 따라서 밀리고 있으면서 특히나 지금 이 금감원 공시를 놓고 보시면 이 임원 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자, 우리가 이 공시사항에서 계속 대주주라든지 아니면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소식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우리가 이것은 오히려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역발상으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굉장히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이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호재 정말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상승을 보일 만큼의 엄청난 이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쪽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오늘 다뤄봐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대한광통신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시겠죠? 대한광통신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미친 듯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미친 듯이 다시 한번 올라가 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드릴 건데,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엄청난 매도세를 쏟아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이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이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전에 수급 상황에 대해서 짚어봐 드리면서 최근에 개인분들이 매도세를 쏟아냈었고 바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줍고 있어요. 자, 이 외국인들 무엇을 사용하면서 보통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늘 바로 이 프로그램을 써서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구간 집중적인 그들의 매도세가 쏟아져 나왔었던 바로 이 구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서 매수를 꾸준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그 주체가 어떤 주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냐면, 앞전에 대한광통신을 출발을 시켰었던 그 주체와 동일한 주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바로 이때 당시에 엄청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의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420억 가까운 물량을 태웠었던 그 주체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날에 3월 10일 날에 상한가 캔들을 기록해 버리면서 그 이후로 대한광통신 정말로 미친 듯한 상승 흐름이 이렇게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매수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짚어봐 드릴 건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3월 10일 날 대한광통신을 상승시켰었던 그 주체 누굽니까, 여러분들? JP모간 서울부터 시작해서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까지 해서 이렇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던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그때가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승 초입부에서 그들의 물량이 터져주면서 이렇게 올라갔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간에서는 보시다시피 엄청난 프로그램 매도세가 쏟아져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어 줬었던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 물리게 만들면서 자, 그 이후로 이렇게 급락이 연출된 이후로 이때부터 시작해서는 다시 한번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는데, 자, 이때가 날짜가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자, 바로 이 6월 1일 캔들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6월 1일 캔들부터 시작해서 7월 22일인 현재까지 마찬가지로 누가 가장 많이 들고 있다? JP모간 서울부터 시작해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의 이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구간에서부터 이후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가장 많이 물렸었던 그 주체 자체가 누구다? 바로 여러분들 JP모간 서울부터 시작해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까지가 물려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들의 물량이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이 대원전선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대원전선 이 구간에서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다가 여기서 4일 연속으로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 프로그램 쪽에서 또다시 한번 매도를 챙겨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물린 건 또 누구였겠어요? 바로 이 개인 투자자 분들이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그러면서 이 구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계속적인 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것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프로그램들 이 구간에선 또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계속 매수를 진행을 했었다가 이 물려 있었던 것이 다시 한번 이 본전 구간까지 올라오니까 그들이 팔고 나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아, 이거 무조건 가겠구나라고 이렇게 확신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본전 부분에선 정리를 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런 사례를 토대로 봤을 때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언제부터 바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그들의 물량이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연출시켜줄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광통신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제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가 꽤나 많이 형성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라운드 피겨 자리 15,000원 구간.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생각보다 라운드 피겨 자리가 굉장히 통하면서 올라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전에도 보시다시피 2만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를 살짝 넘었다가 저항을 받았었던 상황. 자, 그러면서 3만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조차도 살짝 넘어갔다가 저항을 받았었던 상황이면서 2만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에선 다시 한번 지지까지도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단 수복해줘야 되는 지점은 어디다? 바로 이 15,000원 선이면서 거기에서는 이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지가 연출됐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으로 바뀔 수 있는 지점임을 먼저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대한광통신 일단 낙폭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이 매수 타점을 노려갈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거기다 더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금감원 공시 쪽에서 나오고 있는 임원 주요 주주 등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서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주주라든지 특수관계인이 매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이 불안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 드릴 수가 있냐면요, 앞전에 바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삼성과 새 모녀 삼성전자 지분 1.8조 원을 블록딜로 처분을 했었던 사건이 바로 이 2025년도 10월 31일 날 쏟아져 나왔었던 내용의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삼성전자 10월 31일 이후로 어떤 식으로 좀 움직였었습니까, 여러분들? 자, 10월 30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이때 당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조금 하락하는 구간이 분명히도 있었지만 자,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거의 3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이렇게 연출됐었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3배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이유가 이때 당시에 가격이 10만 원대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38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3배가 아니라 3.8배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대주주가 매도를 진행한다라든지 아니면 특수관계인이 매도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악재인 게 맞지만 꼭 이렇게 주가가 계속 장기적인 우하향을 간다라는 그런 보장은 되지 않는다라는 사례로 한번 가져와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러면서 앞전에 있었던 이 오히려 호재로까지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 뭐냐면, 계속 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경영권이 흔들릴 수가 있는, 대표의 지배력이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표가 지분이 약화됨으로써 어떤 것에 휘말릴 수가 있겠다? 바로 이 공격적인 M&A에 노출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적대적 M&A 관련한 내용의 이슈는 이미 이전부터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적대적 M&A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 자체는 조금 불안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부분의 이슈까지도 편승할 수가 있겠다. 바로 이 적대적 M&A에 대한 이슈까지도 편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 적대적 M&A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뭔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말이 뭔가 적대적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에서 적대적인 M&A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상승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고려 아연의 사례를 볼 수가 있다고 하시면 되겠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적대적 M&A 테마에 편승하면서 정말로 미친 듯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당시 가격이 얼마였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자, 여기 지금 8월 5일에 44만 원이라고 하는 최저가가 찍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그 이후로 240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었던 바로 이 고려아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6배 가까운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는 말씀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회사를 두고 이런 알짜배기 같은 회사를 양쪽에서 계속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즉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웃돈을 주면서까지 지분을 매입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적대적 M&A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도 얼마나 지금까지 공을 들여가면서 미국에다가 공장도 세우고 인수도 하고 난리부르스를 쳤었던 회사인데, 자, 이제 현금을 막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던 바로 이 매출이 6개월 만에 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빅테크 쪽에 계속 납품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계속적인 현금 창출이 가능한 그런 알토란 같은 회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영권이 약화가 되는 과정을 빌미로 인해서 이 적대적 M&A 세력이 붙는 순간 주가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빵빵 튀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승 재료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광통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으니까 지금이라도 던져버려야겠습니다 라고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이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봤기 때문에 1차적인 지금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을 뿐더러,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이런 구간에서 이미 제가 이전에 구독자님들께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짚어봐드렸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무조건 신고가 뚫어줄 거야 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 매도에 대한 부분 냉정하게 가져가야 되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니, 도대체 당신이 언제 여기서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보시다시피 그날이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5월 12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5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던 영상인데, 이때 당시에 매도 타점 30번 정도 얘기했었습니다.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들 대한광통신이 31,500원이라고 하는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해줬었던 구간에서 박수 칠 때 박수만 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앞전에는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투자 경고 매매법에 따라서 이 매수 타점까지 챙겨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때 당시의 가격이 지금 이 6,000원에서 7,000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3월 18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영상 한번 준비해봤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3월 18일 날 촬영했었던
있었던 영상에서 대한광통신 매수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짧게 2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시 반 이전까지 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가상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려볼 생각인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6,800원대 가격대에서 대한광통신 매수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던 만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는 그 이유 자체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구간에서 매수, 그러면서 이런 위의 구간에서는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히도 짚어봐드렸었고, 그 이후로 대한광통신이 3만원대부터 시작해서 만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정말로 엄청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챙겨가신 분들과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챙겨가는 영역이 있어서 천차만별로 갈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 어떤 구간에서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요. 자, 이전부터 대한광통신은 말씀드렸다시피 20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 이후로 이렇게 20선에 닿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드렸었던 이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월 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날의 매수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인데,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을 3월 9일날 4,2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대응 안내를 드린 이후로 대한광통신 엄청난 상승세가 이렇게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서 5월 12일 날에는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매도 대응까지 실시간으로 안내를 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 보시다시피 5월 12일 날 대한광통신을 28,550원 부근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이후로 대한광통신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간 우리가 이 매수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면서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 더 갈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매도에 대한 부분 챙겨드렸던 만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여기를 넘어가기는 단기적으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구간에서의 매도 대응 안내를 바로 이 수급 상황의 역전을 지켜보면서 프로그램이 매도하는 날 같이 우리가 이 매도 타점 챙겨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려볼 생각인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대한광통신의 평균 단가 예를 들면 22,000원 구간에서 물렸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20일까지 같이 적어서, 비중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 정도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우리 이 평단 비중별로 대한광통신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이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오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이 채널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평균 단가 그러면서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바로 이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시장 상황 보시면 엄청나게 어떤 것들이요 여러분들, 바로 이 로봇 종목들이 반등이 세게 나왔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봇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었는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의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 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림 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 하이닉스와 엮여 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 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
빠졌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 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대한광통신 정말로 빠질 만큼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것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둥근 바닥형이 점점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아주 날카롭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브레이크를 밟을 때 한 번에 밟는다고 밟히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째 밟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둥근 바닥형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자 다시 한번 상승 반전형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전에 어떤 종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이 엔캠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자, 엔캠 어떤 구간이었어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 엄청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자, 이때 당시에 보시면 음봉이 굉장히 날카롭게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점점 음봉과 양봉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둥근 바닥형을 만들어주는 엔캠이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20선을 스리슬쩍 올라타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마저도 넘어갔었던 바로 이 엔캠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엔캠 마찬가지로 이 윗단에서는 둥근 천장형이 나오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더니만 급락이 연출이 됐었죠. 자, 우리가 이런 구간은 어디서도 좀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바로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연출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점점 올라가다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서 급락 연출됐었던 대원전선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 그렇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둥근 바닥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선 물량을 오히려 모아갈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15,000원, 20,000원, 그 다음에 25,000원 순서대로 수복해야 되는 저항선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지켜보면서 실시간 대응 타점을 그들과 함께 떠나실 수 있도록 대응 안내를 드려볼 대한광통신인데,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대한광통신 평균 단가 예를 들면 27,000원 구간에서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까지 같이 적어서, 비중 같은 경우에도 50%, 70% 이런 식으로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한광통신 타점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